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안녕하세요. 미술 읽어주는 남자 미술남입니다. 1971년 돈 맥쿨린이 불러서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은 빈센트라고 하는 팝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흘러나오는 곡이 바로 고흐의 너무나 유명한 명화 별이 빛나는 밤에를 모티브로 한 노래로 빈센트라는 팝송입니다. 가사를 음미하며 이 작품을 감상하면 고흐의 숨결이 더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과 함께 1888년 프랑스 남쪽 프로방스로 간 고흐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예술의 본고장이지만 농촌 삶에 익숙한 고흐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살던 동생 테오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흐에게는 프로방스는 세적의 환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특유의 따뜻한 햇빛과 부드러운 바람, 길가에 넘실거리는 사이프러스 삼나무와 보랏빛 라벤더, 그리고 소박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고흐의 작품들이 이곳 프로방스에서 탄생했습니다. 고흐는 이곳 프로방스에서 지내는 15개월 동안 무려 2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프로방스는 고흐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가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고향이었던 세잔은 물론 르누아르가 찾아왔고 20세기 초반에는 샤갈과 마티스, 피카소가 프로방스를 찾은 이유입니다. 35세가 되던 해 겨울 프로방스 지방 아르에 도착한 고흐는 일명 노란색 벽을 칠한 2층 집에 자리를 잡습니다. 유명한 그림 노란집이 여기서 탄생하지요. 식사를 위해 드나들던 카페는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작품으로 탄생하며 소박한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상냥하던 우체부 룰랭의 초상화도 이곳에서 그리게 됩니다. 아마 고흐 37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동생 태호는 고흐의 생활비와 작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었고 그 덕에 고흐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작품 의욕을 더욱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파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고갱을 초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화가들과 예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도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흐는 해바라기를 비롯해 프로방스의 강렬한 태양 속에 빛나는 노란색을 강렬한 붓터치로 표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같이 작업하던 고갱이 그는 노란색을 정말 사랑한다. 이 선한 빈센트는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줄 태양의 서광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은 고갱의 방에 걸어두기 위해 그린 그림인데 고갱은 답례로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 그림을 선물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시기도 잠깐 고갱과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충돌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격렬한 충돌 끝에 결국 고갱은 떠나고 고흐는 아르에서 약 25km 떨어진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림은 바로 병원에서 요양하며 그린 작품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아르에서 그린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성격의 작품으로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가 늘 사랑하던 아르의 밤하늘을 그린 것입니다. 병원의 병실 너머로 보이는 새벽 풍경과 낮에 마을을 산책하며 보았던 이미지를 결합해서 구성한 그림입니다. 하단부의 마을과 둘러싸인 산과 언덕 풍경은 축소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별을 후광 효과를 통해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구름과 수직으로 뻗은 사이프러스 삼나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삼나무는 유럽의 들판에서 자주 볼 수 있고 특히 공동묘지에서 자주 목격되는 수종인데요. 아마 사이프러스 삼나무가 영원을 상징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꺼운 붓터치와 코발트 블루를 바탕으로 하는 강렬한 색상은 이제 인상파를 넘어 고흐만의 새로운 화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술평론가들은 일반적으로 고흐의 불안정한 심리가 반영된 작품이라 분석하지만 최근 고흐의 천문학적 세계관이 담긴 것이라고 하는 흥미있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그림 자체로 감상해야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동생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 창호에서 반짝이는 저 별에게 갈 수 없는 것인가?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건 별까지 걸어간다는 것이다.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건 아닌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고흐는 어두운 이미지의 밤하늘을 그려서인지 이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정작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한 작품은 봄의 전령이라고 할 아몬드 꽃을 묘사한 정물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정물화를 살펴보며 고흐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